안녕하세요. 변호사 장혜진입니다. 이 채널은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현실적인 시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요즘은 법률 플랫폼도 많고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선택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들 속에서 내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찾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7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나와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내 사건을 수행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상담은 특정 변호사에게 받았는데 사건을 맡긴 뒤로는 한 번도 해당 변호사를 만날 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험을 하십니다. 정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생소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흔한 구조입니다. 네, 요즘에는 전국에 지사를 두고 소속 변호사가 수백 명이라고 광고하는 로펌도 많죠. 우리 로펌은 한 사건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뤄 검토합니다. 이런 비슷한 문구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많으면 더 철저하게 보겠구나 싶어서 오히려 안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수임 상담을 하는 변호사, 서면 작성을 하는 변호사, 재판에 출석을 하는 변호사, 그리고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가 전부 다를 경우 사건의 흐름이 끊기고 중간에 중요한 정보가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깜빡하셔도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건 관련 내용을 변호사랑 직접 논의할 수 있는가? 근데 변호사님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정말 그렇죠.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당연한 것조차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사무장이 있는 구조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전화를 하면은 변호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메모 남겨두겠습니다. 이런 말로 대화가 끝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 뒤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이 며칠이 지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며칠 기다려보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그 사이에 중요한 전달이 누락되거나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일도 실제로 생기는데요.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는 중간에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사람, 즉 사무장이나 직원이 개입되면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이라는 건 작은 오해 하나, 정보 누락 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직접적인 소통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셋째, 변호사와 의사소통이 잘 되는가? 변호사는 감정을 위로하는 것이 주 목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법적 판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상담사처럼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한 판단과 거리감이 필요한 순간도 분명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뢰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거나 일방적인 태도로 대화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윽박을 지르거나 권위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변호사한테 필요한 거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방향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것인지 설명을 하고 설득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불필요한 감정으로 여기고 정리되지 않는 말들을 소모적이다라고 치부한다면 정작 그 말 속에 숨어 있던 중요한 단서들, 사건의 본질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지금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지,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풀리기를 바라는지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사건을 올바르게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연락이 잘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사건을 맡긴 의뢰인 입장에서는 지금 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마음이 놓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변호사와 전화가 안 된다, 메시지를 남겨놔도 답이 없다, 뭐 이런 상황이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변호사들이 정말 바쁘거든요. 하루에도 여러 건의 재판에 나가고 수사에 입회하고 상담도 이어지다 보면 전화를 실시간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하루 이내에는 직접 연락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의뢰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책임감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사건을 맡긴 이후에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고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보기도 어려운 구조라면 그 자체가 의뢰인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흐름을 함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 최대한 결정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결국 사건은 변호사가 혼자 처리해주는 일이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섯 번째. 수임료가 적정한 곳인가? 정말 기준을 잡기가 어렵죠.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지도 잘 모르겠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상담은 최소한 두세 군데 이상은 받아보시라. 그리고 여기서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유료 상담을 의미합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어디는 유난히 저렴하고 어디는 깜짝 놀랄 만큼 비용이 높은 곳도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은 사건을 양으로 처리하는 박리담의 구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경우에 사건 하나하나에 충분히 집중하기가 어렵고 의뢰인 한 사람한테 쏟을 수 있는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정관 출신 변호사라고 해서 수임료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부 저도 잘 압니다. 검사랑 친해요. 뭐 이런 식의 인맥을 늘어놓는 상담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인맥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변호사가 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전담 비용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장판사님 어쏘 변호사로 일한 이력이 있는데요. 확실히 법원에서 일하신 분이라서 서면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지 재판부의 눈에 더 들어오는지, 해당 사건에서는 어떤 절차를 활용하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지 등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저도 일하는 동안 다른 로펌보다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이러한 노하우들 때문에 전담펌 비용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수임료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건별로 정액제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일단 상담을 진행해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 같은 것들을 검토해본 후에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적정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담료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상담료는 최대한 저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상담료는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요. 방문 상담인 경우에는 30분에 6만 원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 결과에 대해서 단언하는 변호사인가? 이건 무조건 이깁니다. 100% 무죄 나옵니다. 이런 말 상담 중에 들으시면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하시죠. 자신감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확신이 꼭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변수를 안고 있거든요. 진행 중에 의뢰인조차 몰랐던 사실관계가 드러나기도 하고 상대방 진술이 바뀌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엔 유리한 상황이라도 그 흐름은 언제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이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인가 입니다. 결과를 단정 짓기보다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변수마다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차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 그런 사람이 결국 내 사건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진행할 변호사일 확률이 높죠. 마지막 7번째, 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곳인가? 요즘 인터넷에 변호사라고만 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광고가 바로 뜨죠. 지하철, 버스 정류장, 버스 안 방송까지 어디서든 변호사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들의 비용이 꽤 큽니다. 결국 그 광고비는 수임료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야겠죠. 또 광고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사건이 들어오는 구조라면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건 검토, 서면 작성, 재판 출석과 같은 핵심 업무를 대부분 연차가 낮은 어쏘 변호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챙기면서 어쏘 변호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의뢰인이 처음 상담했던 변호사가 수임 상담만을 전담하고 사건 진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구조 안에서 내 사건을 맡기고 있는 것인지 미리 알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 모두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내 사건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처리하는가. 법률 서비스도 결국 사람의 일입니다. 사건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현실과 마음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과정이죠. 상담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막상 사건을 겪게 되면 당황스럽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그럴 때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함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